잘 안 될 때, 네. 안 될 때 양도세가 대략 한 6, 7억 정도 난다 그랬죠? 예. 차이가. 예. 그러니까 현재 중과세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받게 되면 한 7억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과세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가 되면 한 13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걸로 대략 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사실상 그 날짜 하루로 인해서 그 6, 7억의 손해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그걸 이제 있습니다. 지키느냐, 네.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매도가는 지금 27억에서 29억 정도로 보시고요. 네. 보통 뭐 특약상에서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동산 측에서 그 지금 가뜩이나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뭐 매수자도 사실은 겨우겨우 붙여왔는데 이렇게 특약사항을 너무 이렇게 푸시를 가하는 걸 넣게 되면 이쪽에서 도망간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중개업자 이야기가 중개업자는 네. 그 어쨌든 자기는 거래를 시켜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더구나 네. 뭐 매도가 27억, 29억에서 네. 양도세 차이가 6, 7억 정도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큰 차이죠. 근데 그거를 중요 부분을 특약상에 안 넣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1, 2, 3번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야 또 인지를 하고 거래에 임해야 나중에 이제 뭐 일이 복잡해졌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알리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세히 보시죠. 예. 1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네. 본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의거해서 6월 30일 기한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그리고 네. 장기부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네. 이건 취지고요. 네. 이건 때문에 잔금집이 지연돼서 6월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매도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6억 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데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정한 위약금에 추가하여 매수인 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죠. 2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사실은 그 6, 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특약사항에도 이에 뭐 6, 7억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가 뭐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넣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는데요. 네. 뭐 위약 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네. 그 용어를 사용해서 네.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네. 손해 자체는 6, 7억이지만 그래도 일부 보존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2억 8천에 가량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10%니까 한 2억 8천 정도는 저희가 뭐 해지금 또는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추가해서 한 2억 정도, 뭐 3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손해 자체가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다 보니까 아니 약정을 하면 다 돼요. 예, 괜찮습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변호사님께 음. 여쭤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는 네. 만약 내가 6억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네. 그 6억 정도만 손해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네. 배상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약하게 받으면 2억 8천은 확실히 그냥 더 이상 감액 없이 뺏어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깨지든 네. 깨지지 않고 유지되든 네. 그 6억은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상대방이 이제 이행을 안 하는 경우잖아요. 예,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예, 저희가 최대로 이제 애매한 경우가 되면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네. 저희는 6, 7억의 손해가 발생하고 네. 그쪽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안 하고 등기만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혹시 최악의 경우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그 되죠. 3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실손해 6억을 배상받겠다라고 하는 뜻은 네네. 계약이 유지가 되고 네. 계약 유지가 되면 우리가 네.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이전 느낌을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네네. 배상을 받아야 네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약이 깨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깨질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깨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손해 자체는 그런 염두에 그렇죠. 두고 네네. 쓰셔야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게 이제 네. 보통
보통 표준계약서상의 위약금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 표준계약서상의 위약금이라는 것은 상대방 규칙 사유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를 네. 염두에 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마치 이제 그런 경우만 이게 네. 경우를 한정시켜 버리죠. 그렇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문구상으로 이제 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그거보다는 어쨌든 뭐 계약이 이행돼 가지고 네, 네. 우리가 뭐 소송을 해서라도 네, 네. 대금을 받아서 늦게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 네, 네. 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는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 보여서 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네.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팔면 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더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약속은 두 경우 모두에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 금매매 계약은 5월 30일 잔금 미지급 시 6월 28일까지 최고 후 해지됨을 양측에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30일로 잡아놓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5월 30일까지로 앞으로 조금 당겨서 그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잔금을 못 냈을 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 기간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내용 증명도 한번 보내고 뭐 연이율 22%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기다려 주다가 돈을 받는 뭐 그런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뭐 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 이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네. 의사 표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달시켜야 될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몰렸다 하는 생각해 봅시다. 네. 도망.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상황이 몰리면 네. 이게 어쨌든 아물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우리는 물리고 싶고 그런 이제 대치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이걸 안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고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은 네. 최고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정된 핸드폰 네. 문자로 네. 그냥 보내놓으면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든지 네. 최고가 네. 그런 식의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해요. 네. 그러면 따로 이게 최고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상대방의 우편물도 안 받고요. 네. 문자도 안 받고 네. 아니, 문자도 안 받고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찾으러 가서요. 그 사람 막 방문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녹음하고 내가 최고하러 왔다. 최고하러 왔다는 걸 뭐 그런 난리법석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 네. 그냥 그 사람이 여기서 지정된 그 사람의 연락처로 뭔가를 보냄으로써 끝나는 걸로 네. 도달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자동 해제 조항이 포함이 되면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생각했는데 그렇죠.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동 해지가 중도까지는 뭐 자동 해지 조항을 넣어도 되는데 잔금에 대해서 자동 해지 조항을 넣게 되면 잔금의 그 잔금 이후에 그 최고 절차가 항상 상당 기간을 두어 뭐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 해지라는 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 자동 해지를 넣었다 그래서 자동 해지가 꼭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독창적인 저희는 자동 해지가 가장 사실은 바람직하죠. 그래야 이제 5월 30일이라도 한 명을 다시 잡아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해지에 대한 부분. 중개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아는 듯하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인 해지잖아요. 그 이제 자동 해지는 가능하고요. 잔금도 자동 해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한데 그 정치만 돼 있으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최소한 2억 8천은 이렇게 그 받고 해지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그냥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자동 해지한다. 뭐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별도 뭐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좀 있는데요. 그 문구는 이제 그 문구만 가지고 이제 완벽하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된 사례냐면 우리의 이행 제공을 하는 예를 들면 그 중개업자가 이제 그 절반 정도 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중도금은 우리가 중도금을 미지급할 때 상대방이 우리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중도금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행 지급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할 게 없는데 반대로 잔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잔금은 돈을 받으면서 이전 등기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네.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도록.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점유를 넘겨주는 세입자 있나요? 네, 현재 세입자가 3억 2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중에 네, 지금 그것도 반대로 사실 되죠. 예, 여쭤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에는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대표적인 게 이전 등기하고 점유이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부분 사례는 그 자동 해지된다. 네.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만 믿고 네. 자기 이행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우리 같이 이제 매도자라 칩시다. 네. 그러면 그럴 때 과연 이게 그 자동 해지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그 매도인의 뭐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는 것이냐, 그게 논쟁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아니다. 그건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식한다면 네. 염두에 둔다면 네. 그거까지 써야 돼요. 저희들은 다 그 쓰거든요. 네. 계약서에다가 네. 어떻게 쓰냐면 네. 별도 해지 통보도 필요 없고 네. 그 날짜가 지나면 해지 통보 되는데 네. 해지가 되는데 별도의 통보도 필요 없고 네.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 네. 네. 아. 잔금이행이나 네. 점유이전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 네.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 네. 그냥 그 날짜만 지나면 네.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아. 이렇게까지 써요. 네. 그 보통 이행 제공이라는 그런 매도용 인감증명서 뽑아놓고 초보하고 그 이전 등기 서류들. 예, 등기 서류들 그냥 법무사분한테 맡기는 정도까지 해놓으면 그렇죠. 저희는 이행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행 제공이라는 부분들이 거래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네. 잘 못하거든요. 그래. 네. 계약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돈 안 왔으니까 그냥 바로 뭐 최고해서 끝내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하든지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네. 자기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중도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 중도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게 중개업자가 아마도 그런 부분을 뭐 모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귀찮아서 예,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예. 그렇죠. 맞아.